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몽골 정부는 오랫동안 비공개였던 1930년대 숙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몽골의 공산주의 지도자 허를러깅 처이발상은 1937년부터 소련의 NKVD와 협력해 성직자, 귀족, 지식인 등 3만 명 이상을 반혁명 혐의로 처형했습니다. 이때 게네필도 숙청의 대상이 되었죠. 혐의는 과거 왕비였다는 사실과 일본과 내통해 왕정 부활을 시도했다는 진술.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당시 재판 기록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형을 통보받고 스스로 왕비의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봤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제국의 마지막 품격을 걸쳤다. 결국 게네필은 1938년에 총살당했으며 사망 당시 그녀는 33살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훗날 스타워즈 등장인물의 복장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21년 몽골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상징으로 불교의 지도자였던 복득칸이 몽골의 군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실권이 거의 없는 칸을 내세우며 체면과 외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된 구조였죠. 그래서 궁정은 왕의 곁에는 늘 왕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923년 칸의 첫 번째 왕비가 병사하고 1년 후 칸 자신 또한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궁정에선 새 왕비를 맞이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때 선택된 여인이 치미드, 훗날의 게네필이었습니다. 그녀는 북부 몽골의 귀족 출신이었고 이미 결혼해 딸도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하지만 게네필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국가의 필요에 의해 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복득칸의 마지막 왕비가 되었죠. 실제로 그녀가 왕비로 있던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1924년 복득칸이 사망하면서 몽골의 왕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게네필은 왕비였던 여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몽골은 정치, 군사, 사법 모든 분야에서 소련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죠. 특히 대숙청의 실질적 지휘자였던 스탈린과 그의 집행자들이라고 불린 NKVD의 통제 아래 반종교, 반왕정 숙청이 본격화되던 시기인 1938년 어느 늦가을 저녁에 게네필의 집 앞에 정체불명의 무장 군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도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게네필은 그들을 본 순간 그대로 얼어붙어 손에서 떨어진 감자가 바닥을 굴렀지만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반역죄로 체포한다. 짐을 챙기란 말도 어떠한 준비를 하란 말도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게네필은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그들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너머 이웃 한 사람이 두 손을 움켜쥔 채 그녀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 무언의 장면이 게네필이 머물던 곳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게네필은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퀴는 자갈을 긁었고 말발굽은 땅을 두드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시내 외곽, 높고 두터운 담벼락 안쪽. 그녀는 그곳이 몽골 인민내무부 수용소란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죠. 철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취조실은 차가운 금속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 앞에 앉은 이는 서류 몇 장을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복득칸의 마지막 왕비 맞나? 그 말 한마디로 이곳이 어디고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취조는 밤낮이 없었습니다. 일본과 내통했나? 왕정을 다시 세우려 한 거 네가 주도했지? 게네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강단 있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음식도 나오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면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입을 열어.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입을 다물어도 맞는 건 같았습니다. 허기와 매질이 난무하는 취조실에서 게네필은 점점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게네필은 반드시 죄인이어야만 했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도 논리도 아니었습니다. 왕비였던 여자가 반역을 인정했다는 단 한 줄의 기록을 위해 게네필을 그 차가운 방에 가둬놨던 것입니다. 재판은 다음날 오전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재판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 테이블 하나, 의자 셋. 그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질문하지 않았고 사건을 기록하는 서기도 지켜보는 방청객도 없었습니다. 변호인마저 존재하지 않아 그녀는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리 정리된 문서가 낭독되었고 그 끝에는 사형이라는 단어가 읽혔습니다.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복득한의 마지막 왕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책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을 두고 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게네필은 정치활동을 한 적도 없었고 비밀서신을 주고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체제에겐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왕정이 끝났다는 선언을 믿게 만들려면 그 왕정의 마지막 조각마저 흔적 없이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처형 명령이 떨어지기 전 그녀는 스스로 머리를 빗고 천천히 한 벌의 옷을 꺼냈습니다. 비단 저고리, 그리고 장신구의 묵직한 머리 장식까지 그렇게 하라고 누가 지시한 것도 누가 입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황실의 복장을 갖춰 입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제국의 마지막 품격을 걸쳤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마지막 순간 말 대신 행동으로 당당함과 억울함의 메시지를 동시에 역사에 남긴 것이죠. 1938년 7월 결국 게네필은 총살당했습니다. 그 날짜는 문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죽었는지, 누가 쏘았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묘지 위치는 불명, 유해 처리 방식 역시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당시 몽골은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었고 대숙청은 최대한 기록되지 않도록 진행됐습니다. 게네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복득한의 마지막 왕비, 몽골이 군주국이었음을, 왕정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체제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히는 순간 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왕정을 숙청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인데 이는 그들이 만든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사형 절차를 문서화하지 않았으며 묘지를 숨겼습니다. 아니, 어쩌면 묘지는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그 모든 과정을 철저히 은폐한 것이죠. 그로부터 53년 뒤인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몽골 정부는 오랫동안 비공개였던 1930년대 숙청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게네필이란 이름은 공공기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없던 일이었고 그녀의 삶은 말해선 안 되는 과거로 취급됐었죠. 하지만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몽골이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끝내며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후 오랜 기간 봉인됐던 숙청 문서들이 하나씩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문서를 정리하던 조사관들은 1938년 7월 1일자 사형자 명단 속에서 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합니다. 게네필. 복득한의 마지막 왕비, 몽골이 군주국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인물, 그리고 대숙청의 피해자. 그녀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과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몽골 정부는 공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대숙청 희생자에 대한 복권 및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네필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형된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는 점, 혐의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왕비였단 이유 하나로 숙청됐다는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묘지 위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사형이 집행된 장소 역시 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게네필이 마지막으로 입은 복장은 훗날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등장하는 파드메 아미달라의 의상 디자인에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죠. 이제 게네필의 죽음은 침묵 속에 묻힌 비극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돌아온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